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은 단순히 지자체 수장에 대한 범죄 혐의 선고를 넘어서 정치권의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온라인 여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측은 김 지사와 더민주 정치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대선을 언급하자 당장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거론하면서 공세에 나섰고 반면에 여당은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의 근무 2년까지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하고 김 씨에게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먼저 드루킹과 댓글 조작에 나선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샌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봤습니다. 또 댓글 작업을 할 기사 목록과 작업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댓글 조작에 대한 보답으로 샌다이 총영사 등 자리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댓글 조작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예,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은 킹크랩입니다. 앞서 수사 단계에선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이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여서 개발을 승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킹크랩 개발과 운영 과정에 김 지사의 동의와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김경수 경남지사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댓글을 조작한 게 아니라 긍정적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선풀 작업으로 알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과 시험 과정 모두 김 지사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 시기에 맞춰 준비된 걸로 봤습니다. 특히 킹크랩의 개발과 운영이 김 지사가 시연을 본 이후부터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을 완료한 기사 목록을 전송받은 건 일종의 보고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해 댓글 작업을 묵시적으로 격려했던 겁니다. 법원은 또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특정 기사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건 드루킹 일당에게 대응 방안을 제시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예, 재판부는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을 위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알아보고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2017년 당시 댓글 공작에 대한 보답일 뿐만이 아니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대선이 끝난 2017년 6월 드루킹 김동원 씨는 김경수 지사에게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도모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드루킹은 회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지사 측은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댓글 조작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김 지사는 오사카 대신 샌다이 총영사에 추천할 수 있다고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언급하며 총영사 제안이 대선에서 민주당을 위해 활동한 보답이라고 했습니다. 또 향후 지지 활동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김 지사 측은 샌다이 총영사 제안 당시엔 지방선거 후보도 정해지지 않아 선거운동과 관련 없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드루킹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재판부가 주목한 것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 보고와 텔레그램 문자 등을 물증을 토대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내놓은 결과는 당초 빈손 수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특검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49차례에 걸쳐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에 주목했습니다. 보안성이 강한 시그널 메신저로 보낸 정보보고에는 경공모 내 정치 모임인 경인선이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내용과 킹크랩 작업 기사가 300건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지사가 정보보고를 받고 고맙다고 답장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11차례에 걸쳐 기사 URL을 보낸 정황도 주요 증거가 됐습니다. 특히 이 기사에 대해 드루킹이 경공모의 단체 채팅방에 AAA라고 따로 표시를 하고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김 지사와 드루킹이 텔레그램으로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기사 목록을 주고받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김경수 경남지사는 선고 직후에 바로 호송버스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한민영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수감된 직후에 바로 변호인들과 만났다면서요? 네, 지금은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이곳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독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해 8월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번엔 정식 입감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김 지사 변호인들은 오늘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5시 30분으로 구치소 접견을 신청하고 김 지사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입감 절차를 마친 김 지사와 만나서 오후 6시까지 한 20분 정도 짧게 접견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자, 곧바로 이제 변호인부터 만난 것은 역시 이제 현재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항소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논의를 했겠죠. 네, 김 지사는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만나서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고 향후 항소 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늘 접견이 워낙 짧은 시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변호인들은 내일 오전과 오후에도 구치소를 찾아서 김 지사를 만나 향후 항소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변호인단은 오늘 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된 만큼 모든 쟁점을 놓고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설득이 될지 이 부분을 좀 잘 준비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가기 전에 직접 쓴 입장문을 변호인한테 넘겼습니다. 근데 여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걸 언급했습니다. 주변에서 재판장과 양 전 대법원장이 특수관계라는 걸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예. 자, 이것이 앞으로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김 지사가 법정에 나올 때만 해도 여유가 좀 보였다고 하는데 전혀 예상을 못했는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선고 전에는 이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고 또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실형이 선고가 되자마자 피고인석에서 한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구인될 때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다가 결국 법정 경위에게 제재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지지자들 역시 앞쪽으로 몰려 나와서 우리 지사님 어떡하느냐, 양승태 대법원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민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법원은 댓글 조작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지방선거에 모두 영향을 주려고 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김 지사가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최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순 정치인과 지지 세력 관계를 넘었다. 민주당의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상호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본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두 사람이 공모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 11건 중 9건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부터 대선 직전인 2017년 5월 초에 집중돼 있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홍보를 위해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달리 봤습니다. 기사를 받은 드루킹이 처리하겠다고 답했고 이는 댓글 작업 지시에 대한 답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드루킹이 속한 모임인 경공모가 스스로 대선 지원 조직이라고 설명했고 대선 한 달 전후로 댓글 조작을 한 기사가 하루 300개까지 늘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댓글 조작이 지방선거 이전에 이루어져 관계가 없다는 김 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선거를 위해 미리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법원은 댓글이 지방선거를 위한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선 결과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당 일부 당대표 후보는 대선 무효라는 단어까지 꺼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문재인 대통령과 연계시켰습니다.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대선 무효라는 단어까지 거론하는 등 전당대회 후보들의 말은 더 강경했습니다. 걔가 구속되면 그 위로 캐면 대선 무효가 문제. 오세훈 전 시장은 정권 탄생의 근본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고 황교안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정권의 부도덕을 심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성창호 판사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계설을 반박한 겁니다. 바른미래당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0년도 부족합니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대선 불복 등 과도한 공세는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1심 판결만으로 지나친 공격에 나설 경우 자칫 역풍이 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적인 재판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력까지 거론하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면서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6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민주당은 대응 차원에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의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한 이력과 이례적인 선고일 변경 등을 지적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당한 측근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으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도 또 차장의 공소장에도 사법농단 관련돼서 관여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김 지사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김 지사를 믿고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관여 등 일각의 문제 제기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오늘 재판은 사실 등장인물의 관계도를 좀 봐야 전체적인 구조를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잠깐만 좀 이 부분을 짚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을 축으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 대략 한 1분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예. 여기 인물 관계도를 한번 보면요. 그 왼쪽에는 김경수 지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드루킹 김동원 씨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한 개발자 우모 씨 등 일당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 김 지사에게 시연회까지 하고 사용 허락도 받았다고 주장했고요. 하지만 김 지사는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들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공범이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두 번째는 총영사 자리 제한 부분입니다.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일본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해 주기로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대상은 일당 중에 한 명인 도모 변호사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측의 일방적 요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역시 김 지사가 선거를 위해 대가를 제안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면서 지금 경남도청이 갑자기 이제 비워버린 상황이 됐는데 굉장히 좀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고 합니다. 일단 행정부 지사가 대행 체제를 이끈다고 하는데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승주 기자가 나와 있죠. 경남도청에서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한다면서요? 네, 제디로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된 것을 자축하는 내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경수 지사의 1호 공약이 성사됐다며 축제 분위기였는데 하루 만에 침울한 분위기로 돌변했습니다. 경남지사 거취를 두고선 3년 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당시 홍준표 지사가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현직 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법정 구속까지 예상치 못했다고 직원들은 전했습니다. 예, 항소심까지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은데 수장이 아무튼 비게 됐습니다. 앞으로 도정은 어떻게 운영을 한다고 하나요? 네, 선고가 나온 직후 도청에선 간부회의와 대책회의가 잇따라 소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대응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일단 박성호 행정부지사 권한 대행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어제 예타가 면제된 KTX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워졌습니다. 도지사 공백 상태는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홍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 사퇴 시한을 3분 남기고 사퇴서를 냈습니다. 결국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해 1년 넘게 대행 체제로 버티면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도민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정 구속에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승주 기자였습니다. 이래저래 경남도는 참 좀 굴곡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군요. 작년 8월 허익범 특검팀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길 때 정치권에서는 용두사미 수사다 이런 평가를 내놓은 바가 있죠. 특검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조차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전면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배경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검팀 수사에선 결정적 물증이 없다고 했다가 재판부 판단은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제 뭐뭇으로 보인다 하는 걸로 문장이 좀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2심 가면 굉장히 좀 또 뭐랄까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갖게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봅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전에 특검팀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길 때요. 진술들과 정황들만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오늘 법원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서요. 예. 항소심 결정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 지사하고 드루킹 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니까 컴퓨터 접속 기록 등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아까 나온 얘기들은. 네, 아까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 지사에게 주기적으로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들에는 킹크랩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킹크랩은 불법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킹크랩의 완성도는 98%다. 작업 기사량이 300건을 돌파했다. 킹크랩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 아니었습니까? 여태까지. 이 부분에서도 혹시 물증이 나왔습니까? 네, 그동안 김 지사는 그 킹크랩 시연에 가긴 했지만 킹크랩은 보지 못했다, 또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법원은 이후에 컴퓨터 접속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 시간대에 여러 개의 아이디로 조작을 시연한 기록이 확인된다. 그런데 그게 시연을 직접 했다는 개발자 우모 씨의 진술과 구체적으로 일치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날 이후 킹크랩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한민영 기자 연결해서 얘기했을 때 항소심이 진행이 될 텐데 결과가 언제쯤 나온지는 정확하게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재판 진행 결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김 지사가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고요. 예. 2심 재판은 구속된 상태로 그래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한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항소심 구속 기한이 이제 6개월까지인데요. 예.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사안이 첨예한 만큼 구속 기간에 걸쳐서 6개월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예. 재판부가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판단해서 그 보석 여부는 결정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예, 귀한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비하인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긴급회의 대 긴급회의로 적었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여당과 제1야당의 긴급회의 얘기인데요.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법정 구속 선고가 있자 민주당과 제1야당이 모두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잠깐 보면 자유한국당도 긴급 연석회의를 오후 5시에 열었는데요. 긴급으로 열었고 기자들에게 긴급하게 보냈던 문자 내용입니다. 여당도 6시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긴급하게 열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두 당이 움직였다는 것은 오늘 재판 결과를 비슷하게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몇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그 방증의 자료를 보면 오늘 오후 2시에 김경수 지사의 법정 선고가 있었는데 지금 오후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삼성전자를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전혀 예상을 못하고 의원들 16명이 갔는데요. 예상은 못했고 다른 일정을 가졌었고요. 방문 중에 법정 구속 소식을 듣고 황급히 최고위원회를 위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오기도 표정이 했습니다. 굉장히 좀 경직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오늘 눈에 띄는 일정은 강원도에 철수되는 GP를 방문해서 군인들을 격려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대위원들과 중진들의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법정 구속까지 될지는 여든 야든 잘 예상을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물론 뭐 판사의 판결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솔직히 구속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홍준표 전 대표도 오늘 당대표 출마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기를 무죄가 나올지는 몰랐다. 판사가 대단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여권의 대선 주자였다는 점, 또 여당이 공식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와 여권의 갈등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